안녕하십니까. 이리온 스튜디오입니다. 그렇게 좋아 보이는 종목은 아닌데 네. 또 안전한 거 본지도 오래되고 지금 그래서 녹음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야 되냐고 자꾸 물어보는데 웃지도 말라고 그러는데 편하게 아니 이거 진짜 관심이 항공주 나는 사실 관심이 없었거든요. 네. 이거 상당 기간 좀 오래 걸리지 않아요? 이건 지금? 그러니까 여객이 회복되려면 아직은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근데 다만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건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항공이 지난주에 실적이 다 나왔고요. 생각보다 좀 빨리 실적 발표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국적기 FSC들 특히나 화물기를 좀 잘 갖고 있고 화물 사업 부분에서 좀 경쟁력을 갖고 있는 항공사들은 오히려 코로나 수혜주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둘 다 사실상 코로나 영향이 풀리 반영됨에도 불구하고 2분기 영업이익단에서 거의 1,000억 원 상회하는 이익 서프라이즈를 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매출과 이익은 화물에서 좀 기인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공통적으로. 그리고 또 비용단에서 유가가 많이 하락을 했고 또 여객 운항 중단에 따른 좀 이런 뭐 운항 관련된 비용도 많이 세이브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영업이익단에서 좀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특히나 컨센이 1,000억 원대였고 재추정치는 한 1,030억 원 정도였는데 일단 1,500억 원이 넘었고요. 아시아나 같은 경우는 사실상 대한항공보다는 화물기 비중이 좀 더 적기 때문에 좀 더 보수적으로 추정을 했는데 화물 쪽에서 매출도 그렇고 이익단에서 거의 100% YOY로 이제 그로스가 나오면서 1,151억 원 정도 영업이익에 플러스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나도 그렇고 대한항공도 그렇고 여객 부분은 사실상 국내 국제 모두 다 합해서 90% 이상 급감을 한 상황이고요. 특히나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제가 뭐 보고서에서도 실었지만 평상시 매출액 비중이 국내랑 국제 여객 합해서 거의 보통 코로나 이전에는 70% 정도를 차지를 했어요. 근데 코로나 발생 이후에 매출액 비중을 보면 이제 국제 여객이랑 국내 여객 합해서 여객 비중이 15% 정도로 줄어들었고 화물이 거의 78% 정도로 급격히 좀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굉장히 좀 많은 부분들이 바뀌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갑자기 왜 그래? 왜요? 남들이 막 요즘 네. 내가 당신이 너무 가라앉아 있다 그러는데 섹터가 가라앉아 있어 그런 거예요. 아니 저 원래 차분. 그러니까 항공이 왜 했냐면 화물 빼고는 비용 줄인 거 외에는 없는 거잖아. 그렇죠. 사실상 뭐 여객이 아직까지 회복이 되진 않고 있고요. 근데 지금 오전까지 이제 공항 통계 발표난 거 좀 업데이트 하다 왔는데 아직까지도 3월부터 시작해서 국제 여객이나 이런 노선들은 마이너스 99%, 뭐 거의 그러니까. 100% 가까이 급감인데 7월 달 보면 좀 감소폭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한 97%까지 올라간 상황이. 그러니까 밖에서 여행이 뭐 대만이라든지 네. 몇몇 나라라도 열고서 서로 교류가 있어야 이게 뭐가 되는 거 아닌가? 그게 선행돼야 뭐 네. 그걸 마냥 기다릴 수는 없잖아 우리가 지금. 그렇죠. 기다릴 수가 없고 일단은 받아주지도 않고 사실상 한국에서 자가격리 2주만 풀어주면 항공이랑 여행주는 급반등할 거라고 저는 실질적으로 보고 우리 있거든요. 시장 우리 동료들도 해외에서 누구 뭐 친척 네. 가족이 들어오면 2주간 격리되니까 뭐 이런 상황인데 여행 가서 격리까지 합치면 어떻게 여행을 가?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게 좀 잡히는 게 있어요. 격리 해제 가능성들이. 국내에서 2주 격리만 해제되더라도 좀 주가의 반등은 뭐 실적 여부랑 상관없이 먼저 움직일 걸로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자가격리를 제한을 둔다거나 이런 해제에 대한 조치의 움직임은 없고요. 여객 같은 경우도 턴어라운드도 연내까지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운항 편수도 사실상 아시아나도 그렇고 대한항공도 그렇고 여객의 운항을 국제 여객선을 좀 6월 기점으로 좀 늘린다, 증편한다라는 조짐의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번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 때 들어보니까 일단은 그런 움직임은 맞아요. 근데 7월 들어서 다시 좀 여객 운항 편수를 좀 많이 줄인 상태이고요. 생각만큼 수요가 올라오지 않다 보니까 좀 쉽게 여객 쪽을 늘리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대신에 아시아나도 그렇고 대한항공도 그렇고
그렇고 여객을 좀 화물기로 돌려서 사용하는 쪽, 그리고 매출이 나오는 쪽으로 좀 많이 돌리고 있는 추세인 거고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또 뭐 기사에서도 많이 접해 보셨겠지만 이제 화물기로 이제 여객기를 화물기로 또 전환을 하는 데는 뭐 시트를 뜯고 그 안에 뭐 물량을 실어 나르는 데는 국토부의 승인도 필요한 거거든요. 간단치 않대요. 그거. 그래서 그걸 진행 중에 있고 내달부터 시행하기로 진행 중에 있어요? 내달부터 이제 그렇게 시행을 할 예정이고요. 아시아나는 지금 협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또 하반기에는 9월부터 1월까지 화물기의 성수기 시즌이에요. 흔히들 뭐 체리 시즌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체리가 많이 나오는 시즌이라서 그 업계 용어에서는 체리 시즌이라고 하는데 화물기 성수기도 있고 뭐 일단 일드 자체가 대한항공도 그렇고 아시아나도 그렇고 화물 쪽은 2분기 때 거의 100% 정도 운임도 급등한 상황인데 하반기로 갈수록 이런 급등한 화물 운임은 좀 다소 진정세를 보일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공급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에서 가격의 하단은 좀 지지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Q 그로스 물량이 늘어난다면 어느 정도 화물 매출은 2분기 기점으로 코로나가 지속되는 한 좀 호조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LCC보다는 코로나가 끝나기 전까지는 FSC들 위주로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LCC나 FSC는 나 입장에서는 거기서 거긴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알았어. 근데 만약에 자가격리만 풀어줘도 굉장히 모멘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 그거 여객은 좀 돌 것 같습니다. 그거는 어그리했어. 그러면 궁금한 게 이대로 있다 보면 여기 현금성 자산가 더 적어놨는데 대한항공 버틸 수 있는 그게 딱 돼 있어요. 지금 어느 정도 돼 있어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사실상 내년까지도 좀 무리가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2분기 말 현금성 자산 보면 1조 한 3,500억 원? 1조 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 차입금이 좀 증가하면서 전년 말 2019년 말 대비해서 일단 현금성 자산은 한 20% 정도 늘어난 상황이고요. 일단은 화물 매출이 좀 호조가 일어나는 걸로 대부분의 이제 운영 비용이 다 충당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의 현금 여력과 뭐 이런 유동성 리스크는 좀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유상증자로 좀 1조 원 들어올 것도 있고 이제 기내 사업부 매각 나왔던 것도 시장에서는 1조 원, 뭐 7천억 원에서 1조 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CB 발행이라던가 뭐 정부의 하반기 기간 자금 지원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합쳐 보면은 한 4조 원 정도로 예상이 돼요. 확보할 수 있는 현금 흐름이. 그렇게 되면 이제 하반기에 이제 화물 호조가 지속이 되고 유가가 저유가가 기조가 지속이 된다는 가정 아래에서 좀 화물 매출이 잘 일어나서 이걸로 인한 이제 영업 비용을 충당을 한다면 뭐 현금이나 이런 뭐 고정성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뭐 유동성 리스크가 발생한다는 거는 좀 제한적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가장 항공 중에서는 대한항공이 가장 탑픽이고 또 2분기 때 실적을 좀 어느 정도 보여주면서 이걸 입증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코로나에 너무 직격탄인 업종이라고만 생각할 게 아니다. 라고 저도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현금이 있는데 네. 이 유지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최소 유지 고정비나 비용. 뭐 그거는 변동비용. 매출 지금 화물 매출 갖고 커버돼요? 네, 충분히 커버되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뭐 동사의 입장은 뭐 컨콜테도 그렇고 현금을 1조 원 정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게 목표예요. 그 정도로 매출 비용을 거기서 다 혹시 모르니까 돈 들고 있다가 내가 이만큼 안전하다 이거 보여주려고 한다는 충분히 여유 자금으로 한 1조 원 정도 가지고 있고 거기 뭐 영업에 따른 비용은 이제 충분히 화물 매출단에서도 일으키고 나서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한 수준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냥 뭐 내가 선호하는 굿 좋은 기업이라고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네. 더 나쁜 기업,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좀 변할 수 있는 계기는 있겠네요. 만약 여행만 좀 재개만 되면. 그렇게 되면 이제 국제나 그런 쪽으로 여객 매출이 좀 턴어라운드 되면 센티도 그렇고 실적 상에서도 기여하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이게 여행 그 항공사 분들 만들어 보면 내년에 여행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래요. 도쿄 올림픽도 벌써 말이 나오는 거 보면 내년도 만만치 않은 거 아니야? 도쿄 올림픽 2년 정도 뒤로 미뤄진 걸로 알고 있고, 네. 내년인데 뭐 2년 뒤야 내년이지. 원래 올림픽도 올해, 몰라? 올해 그런가요? 발표됐다. 내년이에요? 2년 미뤄진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내년이야. 이거 그래요. 그다음에 아시아나 좀 얘기해 볼까 그러면?
아시아나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제 뭐 본업만 놓고 보면은 저는 좀 문제가 없다는 상황이고요. 2분기 실적이 매출이 한 8,200억 원 정도 나왔고 매출이 한 45% 정도 급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151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좀 흑자 전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제 통상적으로 매출의 한 70% 정도는 코로나 이전에는 여객 매출이었는데 지금 코로나 이후에는 이게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거의 한 70% 이상, 80% 가까이 화물이 매출이 대부분 발생을 했고 여기서 좀 이익을 시현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또 비용단에서도 뭐 대한항공과 유사하게 한 50% 이상 좀 절감한 모습인데요. 가장 많은 좀 비용을 차지하는 유류비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한 80% 급감하는 모습이고요. 유가 같은 경우는 YOY로 60% 빠졌고 운항이 좀 감소됨에 따라서 뭐 운항에 따른 이런 유류 절감도 한 55% 정도 급감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류비 포함해서 이제 인건비도 한 40% 줄어든 상황이고요. 사실상 뭔가 새로운 매출 모멘텀이 부재를 한 상황이고 코로나가 좀 장기화돼 가고 있기 때문에 비용을 줄이는 것과 그리고 화물이 잘 되는 것 이외에는 뭐 따로 뭔가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비용 세이브 단에서도 잘 해줬고 또 하나 좀 영업 외단 이익에서 대한항공도 그렇고 아시아나도 그렇고 환율 효과로 인해서 좀 외화 환산 손익이 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한 1,000억 원 정도 발생을 했고 그리고 아시아나 같은 경우도 한 900억 정도, 한 890억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화 부채가 많은 아시아나 항공 입장에서는 좀 원달러 환율이 좀 하락할수록 이제 영업의 손익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이익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요. 동사의 경우에는 원달러 환율이 10원 하락할 때마다 한 400에서 450억 원 정도 추가적으로 이익이 확보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좀 유가가 지금과 같은 저유가 기조가 지속되면서 일단 원달러 환율도 좀 유리한 환경으로 가져간다면 좀 외화부채 비율 많이 낮추면서 좀 본업에서도 화물 매출 플러스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업 자체의 펀더멘털만 놓고 보면은 오히려 코로나 이후가 더 저는 마진단에서는 좋아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섹터 답변들어서 너무 자기 섹터에 대한 긍정적 평가 아닌가? 너무 아니고 객관적인 판단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여객을 했어도 이게 마진에 도움이 되는 구조는 아니었단 말이죠. 그래서 화물이 잘 될수록 좀 마진도 많이 남기는 구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여객의 매출은 둘 다 모두 90% 이상 급감을 했지만 마진이 많이 남는 화물 쪽에서 매출이 거의 뭐 100%씩 뛰면서 국적기 뭐 화물 가지고 있는 FSC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좀 이익에는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우울한데 데이터만 보면 사실 뭐 여객 같은 경우는 국제 여객 마이너스 99%고 운항 편수도 너무나 줄어들고 뭐 너무 우울하지만 그래도 실적이 어느 정도 플러스가 나오니까 저는 그나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시아나나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생각만큼 그렇게 최악의 구간은 아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주가가 이제 많은 다른 섹터들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좀 오늘 이따 이한나 연구도 녹음할지 모르겠는데 케미칼에서 뭐 이런 것들 좀 하고 좀 소외되어 있던 것들을 보다 보면 항공도 당연히 그 속해 있는데 하여튼 회사 자체에 어떤 문제는 없다는 거죠, 대한항공이. 네, 그렇죠. 뭐 영업하는 데 자체는 뭐 그렇게 현금 흐름도 뭐 굉장히 유동성을 확보하는 상황에 있고 그다음에 본업의 자체에서도 벌어들이는 걸로도 충분히 비용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생각했던 것만큼 뭐 그렇게 최악의 상황은 아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러면 이게 만약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마무리가 되는 뭐 마무리 완전 마무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행을 오고 갈 수 있는 시나리오 나오면 그때는 빠르게 과거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복원할 수는 있겠네, 대한항공은. 그렇죠. 여객 쪽에서 많이 올라와주고 받쳐주면 좀 더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더 답이
좀 더 어려운 환경에 놓여져 있는 군은 여행업이에요. 그때 제가 뭐 이닛하면서도 말씀드렸을 때 최선호 업종을 이제 면세업 그리고 중간으로 보는 게 이제 항공 그리고 가장 안 좋게 보는 게 여행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행업 같은 경우도 이제 실적이 나왔고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항공사 같은 경우는 여객에 안 받쳐줘도 화물이라는 다른 부분이 있는데 매출을 일으킬 수 있을 만한 부분이 있는데 여행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뭐 출입국자 수나 흔히들 언론에서 접해보시는 것처럼 일단은 이동 자체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모멘텀이나 사업 부분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매출이나 뭐 비용도 뭐 더 세이브할 것도 없고 해서 더 심각하게 코로나의 영향을 타격을 받고 있는 거는 여행 업종이 더 심각하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이게 코로나가 끝나고 뭔가 수혜를 받을 업종이 뭔가를 생각을 해봤을 때 더 많이 눌려있던 애들 위주로 이제 더 튈 가능성은 높게 보고 있습니다. 나도 우리 안진아 연구원이 원래 좀 재미있는 섹터면 신나게 하는데 지금만 이런 거야. 좀 있으면 이제 막 유럽 여행 얘기도 하고 막 이렇게 2년 뒤에요. 아 2년이 아니 내년이면 가능해질 거니까. 오늘도 녹음 안 한다는 거 제가 궁금해가지고 지금 상황이 실적은 서프라이즈가 나왔대는데 그래 주가 하루 반응하고 말았던 거가 아마 주가는 네 그날 반응하거나 아니면 하루 반응하거나 아니면 실적 발표 당일날 좀 반응하고 그치는 모습이고요. 네 근데 생각만큼 좀 우려는 좀 덜었다라는 거에 좀 의의를 두시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서로 이렇게 웃지 않고 진지하게 얘기하기 훨씬 좋지 않아요? 진지하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진지하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함께 고민하시죠.